오늘이 동폰을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우리가 사흔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흔이라고 하는 건요, 사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의 삶의 무대입니다. 사흔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누워서 잠만 자도 사흔을 떠나지 못해요.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리 잘나도 사흔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도 사흔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생이 이생부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사흔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흔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이생뿐만이 아니고요, 전생에도 이 사흔의 무대 속에 살았고, 사흔의 터전 속에 살았고, 다음 생도 결국 사흔의 터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도로 윤회한다고 해서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의 육도로 윤회할 때도 결국 사흔 안에서의 윤회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대상들은 다 사흔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흔은 우리의 영생 삶의 터전이에요. 터전입니다. 무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그런 거 스포츠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축구 뛰는 사람들의 무대는 그 축구 경기장이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이 야구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그 야구 경기의 룰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야구 경기의 룰에 따라서 내가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역량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작전도 잘 짜야 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길 수가 있지만, 룰을 모르고 경기에 들어가면 백전백패겠죠. 이길 수가 없죠. 그 게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흔의 무대, 사흔의 터전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흔의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세상의 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명하고 바르게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어리석게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흔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룰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의 삶의 방식,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해야 모두가 다 좋은 세상이 되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흔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 보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가족이나 이웃들 간에 화합했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 그건 무언가?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룰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고, 또 그 룰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그 룰에 맞춰서, 그 결에 맞춰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성현은
그런 걸 밝혀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 우리가 사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그냥 글 좀 읽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면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실천과 그 실천을 통한 경험의 축적이 끊임없이 반복됐을 때 그때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올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사은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사은장에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은장에는요, 돈을 버는 원리가 있고요. 돈 벌고 싶으면 뭘 공부해야 돼요? 사은을 공부해야 돼요. 사은에는 돈을 버는 원리가 있습니다. 사은에는 공부를 잘하는 원리가 있어요. 자식을 공부 잘하게 하는 원리도 사안 안에 있습니다. 또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원리가 사안 안에 있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원리가 또 사안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인격이 날로 발전돼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원리가 사안 안에 있고, 세계 평화의 원리가 사안 안에 다 있어요. 이 조그마한 양에 뭐 이 많은 걸 다 담았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은장은 뭐냐면 일종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핵심 원리가. 제가 그 목공을 하잖아요. 목공할 때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아마 이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수공구였을 거예요. 대패도 손으로 하고 다 수공구잖아요. 치수 재는 것도 요즘 레이저로 다 재는데 옛날에는 다 먹줄 튕겨서 했을 거예요. 예, 요즘은 레이저로 다 합니다. 저기서도 거리 재는데 자가 필요 없어요. 레이저로 딱 재면 거리가 딱 떠요. 요즘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다듬고 뭐 하는데요. 그 모든 공구들이 전부 다 뭘로 돼 있냐? 모터로 돼 있어요. 모터로 돼 있어요. 그 모터 하나를 가지고요. 그 전기 모터 있잖아요. 이렇게 삑 돌아가는 모터. 그 모터의 원리를 하나를 가지고 수십 개의 공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공구들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공구들이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 핵심 기술이 뭐예요? 그 모터란 말이에요. 그 모터 기술이 제대로 돼야 이게 온전한 연장이 됩니다. 회전의 원리를 이렇게 세로로 자를 수도 있고, 그걸로 대패로 활용할 수도 있고, 철판을 자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원리로 운동의 방향만 바꿔서 활용하는 거예요. 핵심 기술은 모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전했잖아요. 처음에 발생해가지고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가지고, 증기기관이 발명되니까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기차도 만들고, 그걸로 배도 만들고, 그걸로 막 차도 만들어서 뭐 길진 않아 차도 굴리고, 그걸로 막 공장에 기계가 돌아가고, 증기기관 하나를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천 기술이란 말이에요. 원천 기술.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원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연마가 있으면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다각도로 응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은에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밝혀놓은 게, 사은에서는 아주 세세한 걸 다 밝혀놓은 게 아니라 그 원천 기술을 밝혀놓은 게 바로 사은이에요. 사업이 안 될 때는 뭘 봐야 돼요? 사안을 공부하세요. 인간관계가 안 풀릴 때는 뭘 보시면 돼요? 사안을 공부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 그 기본 원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을 갖다가 이게 금운보패라도 구할 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안은 지혜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로 콕 찍어갖고 맛만 보면 전체적으로 바다 맛을 다 알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넓이와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실천해보고 다 행동에 옮겨보고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가늠할 수가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 이제 동포 배은, 그 다음에 동포 보은의 결과, 동포 배은의 결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동포원을 딱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봉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포 배은을 먼저 보겠습니다. 35쪽입니다. 피셨어요? 네, 35쪽 동포 배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동포 배은,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그 앞서서 뭐 천지은, 부모은 뭐 해왔듯이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피은, 보은, 배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건 보은이 아니죠. 뭘 해야 되는 거죠? 실행이 따라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는 걸로는 보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실행에 옮겨야 보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이게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보통 아는 거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많이 알지만 행동으로는 한 발도 못 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은 특히나 그럴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적 수준이 높습니까? 지금 이해 수준도 높고. 하지만 실천은 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 밑에 6. 동포 보은의 결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 동포 보은의 결과.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 자가 되지 못할 때에 혹 배은 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성자들이 자비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7. 동포 배은의 결과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동포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가정과 가정끼리 협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결과를 보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우리가예요, 그렇죠? 이 동포 보은을 한다는 건 앞에 동포 보은의 강령에서 나와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서 산업공상을 대하는 것을 동포 보은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서 하는 것을 동포 보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보은을 한다면 이 말은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서 한다면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산업공사가 금수초목을 대할 때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타로서 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자리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이렇게 돼 있죠. 자리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그러니까 자리타로서 자리타로서 모든 동포를 대하게 되면 그 동포는 자리타로서 감화를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자리타로서 감화를 받는다.
자리이타로서 감화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리이타를 하게 항상 앞서서 뭘 얘기해야 돼요?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의 드러남이죠. 법신불 이론상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자리이타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은 항상 공정한 자리인 법신불 이론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자리이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이타인데 그냥 자리이타면 안 되고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의 자리이타여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의 자리이타가 아니면 자리이타라는 말 자체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 말 이해되시죠? 나는 자리이타 했다고 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남들을 갖다가 다 이롭게 하고 서로 간에 좋은 길을 찾았다고 해. 근데 이 사람은 상대편은 만족하지가 안 해. 그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기 욕심에서 자기 욕심에서 일어난, 자기의 아집에서 일어난, 그죠? 자기의 습관에서 비롯된 자리이타. 이것은 온전한 자리이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에 근거한,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근거한 자리이타여야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이타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자리이타하고 항상 공정한 자리, 자리이타하고 항상 공정한 자리인 법신불 이론상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상이 드러났는데 자리이타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론상이 드러나면 자리이타행은 따라오는 거예요. 자리이타행이 온전하다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의 드러남이에요. 자리이타행을 했는데 법신불 이론상이 안 드러났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모든 동포가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리이타를 하고 하면은 동포는 반드시 감화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리이타행을 했는데 감화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항상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행을 하면, 동포의 보온을 하면 같은 말이죠. 동포 보온행과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행을 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동포 보온행을 하면, 자리이타행을 하면 개인과 개인끼리는 뭐예요? 사랑이라. 자리이타행을 했는데 사랑이 안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행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자리이타행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사랑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 싸움이면 그것은 반드시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행이 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균형이 안 맞은 거죠? 나의 요구사항과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뭔가 균형이 안 맞은 거야, 이게. 그 균형이 안 맞으면요, 당분간은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손해봤으면 저 사람이 포기하고, 내가 손해봤으면 내가 포기할 겁니다. 그 관계는 절대 사랑으로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 지혜가 담겨 있네요, 여기에. 개인과 개인끼리도 결국은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행이 아니면 결국 사랑이 아니고 싸움이다. 싸움. 생각해 보시면 뭐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실천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리이타가 드러나야 되니까 실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은 아주 그 세밀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실제로는 아주 다양할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하지만 거기에 핵심 원리는 뭐다? 그걸 갖다가 바른 길을 끌고 가는 핵심 원리는 뭐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공부에 있어서도 모타가 핵심이라 그랬죠? 그 핵심 원리가 뭐다? 자리이타행이에요, 자리이타행. 그게 핵심 원리예요. 개인끼리 동포원을 관통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바른 길로 끌어가고 갈 수 있는 핵심 원리는 바로 뭐예요?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예요. 그게 안 되면 개인끼리는 절대 사랑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끼리는 그렇고 가정과 가정끼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가정과 가정끼리는 친목이라고 돼 있죠? 자리이탕으로 하면은 가정과 가정끼리는 친목인데, 만약에 자리이탕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정과 가정끼리 뭐라고 돼 있어요? 협극이라고 돼 있죠. 협극이라고. 서로 혐오한다는 얘기죠. 서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집이 친했어요. 두 집이. 그래가지고 서로 자주 만났어요. 그러는데 서로 집안 간에 이렇게 막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족이. 그랬는데 막상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어색한 게 있어. 뭔가 계산할 때도 그러고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 자꾸 나만 내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자꾸 얻어먹는 것 같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당연한 것 같아. 그러면 이 관계 오래 가요, 안 가요? 이게 아주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만남 속에서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결국은 조금씩 벌어져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자꾸 손해 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익되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회와 사회끼리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탈을 하면 사회와 사회끼리는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자리이탈을 하면 상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사회와 사회끼리는 상통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목이죠? 우리가 배은을 하게 되면 반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회가 사회끼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한 국가를 보더라도 사회가 다르죠. 모임들이 다 있잖아요. 뭐 정치와 경제와 또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또 같은 회사끼리도 다 이렇게 하나의 사회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큰 사회지만은 사회와 사회끼리라고 할 때는 어떠한 모임과 모임끼리, 어떠한 사회적인 모임과 모임끼리를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한다는 건 뭐예요? 반목이라는 게 눈을 어떻게 한다는 거, 눈을 흘기고 이렇게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목이에요. 이게 반목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눈 깔지. 전라도 사투리로 눈 깔지. 지나가다가 딱 이러는 거 아니에요. 딱 정치인들 보면은 우리가 상통해요? 아니면은 반목해요? 정치인들 보면 어때요? 에이씨, 이런단 말이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즘 막 대기업에서 갑질하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대기업들 보면 괜히 기분이 통째로 에이, 막 저것들 막.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통해야 되겠죠? 자리이타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내가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할 때 우리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예요. 우리가. 핵심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국가끼리는 어때요? 평화 아니면 전쟁이에요. 평화 아니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왜 나겠어요? 서로 간에 이익되는데 전쟁이 나요? 한 놈이 심각하게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전쟁이 나는 거겠죠? 전쟁의 반대가 평화고 평화의 반대가 전쟁인데,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인간 사회, 쉽게 말해서 동포지간을 우리말해서 인간 사회의 모든 그 문제가 결국은 이게 자리이타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는 거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원리가 뭐냐면 결국 자리이타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이타의 길을 찾지 않으면 이 인간 사회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가 자리이타가 어긋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모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모터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내용을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간단히 정리 말씀드리면, 결국 이론상이 나타나면 자리이타가 드러나고, 자리이타가 드러나면 개인끼리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가정끼리는 친목이고, 사회끼리는 상통하고, 국가끼리는 평화한다. 근데 우리가 이론상이 안 드러나, 항상 공정한 자리인 이론상이 안 드러나, 그래가지고 자리이타를 반대로 하면 자해 해타가 될까요? 그렇게 됐다가 칩시다. 하여튼 이론상이 드러나 자리이타가 안 됐어요. 자해 해타가 됐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개인끼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싸움이 나고, 가정과 가정끼리는 협극이고, 사회와 사회끼리는 반목이고, 국가와 국가끼리는 전쟁이다. 그 모든 것들의 문제, 결국 핵심은 뭐냐? 모든 전동공구 핵심인 모터처럼 이 핵심은 뭐냐?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의 자리이타라는 거예요. 결국 이론상의 문제예요. 이론상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론상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가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만일 이렇게 나오죠. 동포 보훈의 결과를 보면 그 뒤쪽에 보면 그러나 만일 해가지고 다음 단락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러나 만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훈자가 되지 못할 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보훈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배은자보다는 보훈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라는 말은 100%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배은자보다 보훈자가 많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야, 뭐 이러잖아. 야, 밖에 나가봐. 다 사람들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100%예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다라는 말은 10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편적으로 배은자보다는 보훈자가 많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회가 되면은요, 배은자보다 보훈자가 많지 못하고 보훈자보다 배은자가 많은, 그러니까 배은자가 이 세상에 더 많은 세상이 되면 장난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배은자가 장난질을 해요. 근데 보훈자가 많으면 배은자가 장난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장난질을 못 해요. 근데 배은자가 더 많아 이 세상에. 그러면 배은자가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은자가 더 많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투표한다 이 말이야. 자기하고도 똑같은 사람들을 내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고, 그런다면 우리가 모든 동포들이 고해 중에 들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 뽑으면. 그렇죠? 지도자 잘못 뽑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은자가 장난질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 동조하니까 사람들이. 배은자가 장난질하면은 저거 장난질하네 그리고 끌어내려야 되는데 배은자가 더 많아. 거기에 동조해.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어느 사회나 다 그렇죠. 어느 사회나.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 정치적인 거겠죠. 정치적인 거. 우리가 보훈자가 많으면 보훈행을 하는 사람을 저 위에다가 세울 거고, 배은자가 많으면 배은행을 하는 사람을 저 위쪽에다 세울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론상 할 때 법어 할 때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이 원상의 지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요, 예를 들면 내가 배은자는요, 배은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배은자는요, 배은자인지 몰라요, 자기가 정당하거든요. 그 사람이 배은자인지를 자기가 알고 배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배은자인지 몰라서 배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보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으면 배은자가 돼요. 배은을 몰라요. 뭐가 배은인지를. 그래서 배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뭐가 배은인지를 몰라요. 그럼 알려줘야 되겠죠? 그 배은 행위라고. 그 자기가 배은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생은 자기가 중생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거 몰라요. 근데 그거 벗어난 사람은 알아요. 환히 보여요, 중생의 세계가.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그랬단 말은 뭐냐면 시방삼계를 다 훤히 본다는 거예요. 다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면 그거 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은 자는요, 배은 자인지 몰라요. 내가 보은 자가 돼봐야 배은 자를 알아봐요. 아, 저거 배은인데, 저거 잘못됐는데, 저거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알려면요, 그거보다는 높아져야 돼요. 내가 배은 자가 돼야 돼요. 보은 자보다는 정신적으로 올라서야 돼요. 그래야 배은 자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은 자를 바로 알아봐요, 보은 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배은 자는 보은 자를 바로 알아봐요. 보은 자는 배은 자를 바로 알아봐요. 부처는요, 중생의 마음 세계를 바로 알아봐요. 그러나 중생은요, 부처를 봐도 몰라요. 저 사람이 부처인지 멍청하다고 그러지. 못 알아봅니다. 그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없어요. 네.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거 뭐 예수님 같은 분이 나온다 그러면 참 미련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저렇게 바보 멍청이 같이 저런다 그럴 거예요. 부처님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아이고 저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할지도 몰라. 절대 중생은요, 중생의 눈으로는 부처를 못 알아봐요. 그러나 부처는 중생의 세계를 환히 알아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은 자가 많아져야 배은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보은 자가 많아져야 배은 자가 장난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니까. 근데 배은 자가 많은 세상은 절대 보은 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 세계를 못 바꿉니다. 일부 조금 있어갖고는 이 세계가 바뀌지를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뒤에 나오죠. 구세성자가 나와가지고 결국 바꾸는 거예요. 구세성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나오던 시대는 어때요? 항상 사회가 아주 말세가 돼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세는 뭐예요? 배은 자가 많은 세상이에요? 보은 자가 많은 세상이에요? 배은 자가 많고 보은 자가 극소수인 세상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보은 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정도 수준 갖고는. 그러니까 도덕이나 정치나 무력을 가진 구세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구세성자. 세상을 구제할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력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비방편이라 그래요. 그 배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을 들어요. 그 시대가 안 와야 되겠죠. 보은자가 많아져가지고 구세성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돼야 되겠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시대가 돼야 되겠죠. 다 서로가 부처의 행을 놔두고 모두를 부처로 바라보는 보은자가 가득한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굳이 구세성자가 출현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가정을 달잖아요. 그러나 만일. 앞쪽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다 보은자가 됐을 땐 이런 세상이 되는데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역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다 보은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은자가 많아지면 구세성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시대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때가 되면 진짜로 온전하게 다 보은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보은자를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한 인물들이 정말로 그 우리 앞쪽에서 우리를 끌어줄 수 있는 리더자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보면요, 되게 좀 개혁적인 느낌 많죠. 개혁적인 느낌이 많고 또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자의 말씀은요, 나의 그냥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로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연마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동포원을 마치는데요. 네. 결국은 동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뭐냐? 동포를 평등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법신불 이론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 동포를 평등하게 볼 뿐만이 아니라 산업공상까지도 전부 다 평등한 자리에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평등성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 항상 공정한 그 자리를 실천에 옮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리이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류의 과반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으로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 보은의 세력이 과반수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는 배은자가 장난질을 하고 우리가 고해 중에 들게 되고, 결국 구세성자가 다시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제도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정신의 세력을 가진 보은자,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그런 보은자들이 이 세상에 과반수가 넘어가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교화사업, 제도사업에 매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그런 신념으로 교단을 펼치신 거고, 우리 개개인도 대종사님의 그 신념으로 모든 주위의 이웃들을 갖다가 보은자로 만들어 가야 된다. 네. 오늘로 동포원을 마치겠습니다. 동포원의 큰 흐름을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포원을 공부한 공덕으로 개인끼리 사랑하시고, 가정끼리 화목하시고 친목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끼리는 상통하시고 국가끼리는 평화한 그러한 세상이 됐으면, 그러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도님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